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 타이머 카운터로 뭐 LCD나 또는 LED 그리고 뭐 밴드 이런 걸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카운터는 설명을 뭐 드렸다시피 인터럽트 중에 하나죠. 인터럽트 두 개 중에 외부 인터럽트하고 내부 인터럽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내부 인터럽트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블럭으로 입력되는 클럭의 개수를 가지고 언제 우리가 내부에 인터럽트를 활용할 것이냐,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 제로는 256 카운트, 0부터 FF까지 256 카운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타이머 카운터의 주기는 시작 지점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레지스터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TIMSK, TCCR0, TCNT0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네, TIMSK는 타이머 카운터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우리 제로 사용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팅해 주면 되고, TCCR 제로는 클럭 소스를 몇 클럭으로 할 것이냐, 몇 분주를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것이고, TCNT 제로는 주기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TIMSK는 여기 보시면 TOIE 제로, 네, 타이머 카운터 enable interrupt 제로, 이렇게 맨 끝에 있는 거, 우리가 요거 제로를 쓰는 거니까 요거를 세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CNT 제로는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CCR 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3개의 비트를 가지고 프리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주는 건데, 들어오는 클럭을 1분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8분주 할 것이냐, 32분주 할 것이냐, 64분주 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타이머 카운터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왜 활용되는 것이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CPU에 입력되는 클럭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CS00, CS01, CS02를 가지고 클럭 소스를 가지고 분주해서, 입력되는 걸 가지고 분주해서 타이머 카운트의 클럭 소스로 얼마를 쓸 것이냐, 이걸 결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스케일러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레지스터 세팅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시고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타이머 제로를 이용하고 프리스케일러는 128분주를 쓰겠다, 16메가일 경우, 그 다음에 2ms 주기의 타이머 카운터 제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타이머 카운터는 제로를 사용하니까 0x01, 그래서 0x01 이 값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TCCR 제로는 128분주를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 128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 0, 1, 1, 0,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 1, 0, 1 들어가면은 8, 4, 2, 1, 그래서 5 값이 될 겁니다. 0, 1,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씩 올라가는 구조니까. 그래서 0x05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CNT 제로는 16메가일 경우에 128분주를 했으니까 타이머 카운터 블럭에 들어가는 주파수는 125,125kHz가 됩니다. 그래서 125kHz를 기준으로 타이머 카운터가 이제 동작을 할 건데, 125kHz가 125kHz일 경우에 한 펄스당 걸리는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8마이크로세컨드가 걸려요. 펄스 이렇게 하나 입력되는 이 시간이 8마이크로세컨드. 이 8마이크로세컨드가 몇 개가 되어야 2ms가 되느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50개가 되면 2ms가 된다.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이 0x06이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으로는
이제 원리를 이용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0부터 255까지가 있는데 계산을 했던 결과가 0x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개. 그러니까 즉 이 계단 한 칸 이렇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8마이크로세크, 8마이크로세크, 8마이크로세크 이렇게 한 칸에 8마이크로세크씩 소요되는 거니까 그게 250개가 있으면 2ms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50개가 넘어가면 그때야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인터럽트 서브루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0개 밑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하면 250개 카운트가 될 거니까 그게 바로 그 위치가 0x06 여섯 번째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LED를 한번 2ms에 한 번씩 동작하는 LED를 구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 비전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코드 비전을 실행시키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좀 닫고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2020 050 오늘이 5일이니까요. 이렇게 만들고 CPU는 아트메가 128A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크리스탈은 16메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애프터 빌더는 프로그램더 칩을 선택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프로그램더 칩에서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SDK 500이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 시그니처 칩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정도만 이레이저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짤 건데 자, 우리 LED 한번 간단하게 구동을 시켜볼까요?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LED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볼 건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드 비전에서 사용할 때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는 명령이 요걸로 되어 있어요. 샵 ASM 그 다음에 클리어 할 때는 샵 ASM CLI 클리어 인터럽트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샵 ASM SEI 인터럽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브루틴의 명령이 서브루틴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TIM OVF가 정확히 쓰여야 되고 앞에 인터럽트라고 사용을 해서 우리 지난번 그 AVR GCC에서는 IS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요걸 사용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자, LED가 지난번에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었죠? 포트 LED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LED가 포트 C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포트 C에 0값을 줄 때 켜지는 구조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동작을 시킬 거니까 포트 C에 있으니까 자, DDR-C 그냥 0번째 있는 것만 동작을 시킬게요. LED 여러 개 동작 시킬 필요 없이 하나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브루틴 이거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밑에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terrupt tim 0 of f. 그 다음에 void 함수 이름 쓰는데 이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놓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interrupt subroutine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cnt 제로 값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다시 복귀할 때, 즉, 자,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볼게요. 시작을 하고 tcnt 제로 값에서 시작을 하고 오버플로우 발생해서 인터럽트 서브루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cnt 제로 값을 계속 반복시켜 줘야 됩니다. 오토 릴로드라는 기능인데 오토 릴로드가 되지 않으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값이 tcnt 제로 값이 0x06이니까 0x06 네, 이 값을 tcnt 제로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했던 게 뭐였죠? 네, timsk하고 tcr 제로 세팅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세팅해 주겠습니다. timsk 공인 t tcr 제로 네,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고요. 자, DDRC 제로에 있는 LED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LED 쪽에 C0 첫 번째 있는 LED를 동작을 시킬 거예요.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 거예요. 그래서 0.5초 또는 1초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인터럽트 서브루틴에 들어오는 시간이 이게 2ms란 말이에요. 자, 2ms가 몇 번이 되면 if 미리세크 카운트, 자, 미리세크 카운터 이렇게 해놓고, 그럼 2msecond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좋겠네요. 2msecond 카운터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2msecond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5초가 됐다. 그럼 2msecond가 몇 번이니까 250개가 된 거니까 내가 2msecond 250이 넘어가면 8.0는 8.0. 자,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켜져 있으면 꺼질 테고, 꺼져 있으면 켜질 테고,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반전시켜줄 거니까 계속. 자,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250이 됐으면 다시 2msec 제로로 다시 바꿔서 동작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2msec, 이 언더바 2msec 카운터라는 이 변수 지금 사용했잖아요. 얘가 인터럽트에서 쓰여야 되니까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런데 250까지의 카운트니까 unsigned 인티저로, 이제 캐릭터로 선언을 하셔도 캐릭터로 선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한번 시켜보면 에러가 없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자, 구동을 한번 시켜보면 동작이 안 되네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자, 여기 프로그램 하나 빠뜨렸어요. 하나 중요한 게 어딨나, 여기. 네, 인터럽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시작을 해야죠. 자, 이렇게. 요거는 어셈 명령이기 때문에 뒤에 세미콜론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도 동작을 안 하네요. 아, 네.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A가 아니었죠. 네. 네. 네, 지금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LED 맨 위에 있는 게 깜빡거리는 거를 동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머 카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놓고 얘를 0.1초 2ms를 이용해서 1초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주고 그걸 세븐 세그먼트 FND에 표시를 하는 방법을 표시를 해보면 어떨지 한번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자, 변수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FND는 4자리니까 4자리 구동을 위해서 변수를 임리세크 카운터는 그대로 놔두고요. FND 카운터 이렇게 놓고 임리세크 카운터도 500까지 카운터를 1초를 계산해야 되니까 500까지 카운트를 할 거니까 인티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가 500이 넘어가면으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500이 넘어가면 FND 카운트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 만들어 보죠. FND 카운터가 9999가 되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뭐 동작하는 걸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일단 여기서 보면 2ms 동안 동작하는 거니까 2ms 짜리가 500번이 되면 즉 1초가 됐다는 얘기죠. 1초가 되면 이 동작을 할 거예요. 1초가 되면 이 2ms 카운터를 제로로 바꾸고 FND 카운터가 증가를 해요. FND 카운터를 증가를 하는데 그 FND 카운터가 9999가 되면 넘어가면 FND 카운터를 제로로 다시 바꿔서 근데 이제 이 FND 카운터가 그렇다면 1초에 한 번씩 증가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 FND 구동시켰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3월 20일 쪽의 영상을 보면 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세그멘트 뭘 표시하면 되겠어요? FND 카운터를 표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는 FND 카운터만 계속 표시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라는 함수를 썼으니까 그 함수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러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FND 4개의 동작되는 정의 내렸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표시하는 폰트 정의 내린 부분 자, 넘버라는 폰트 정의 내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FND 구동 함수 세그먼트 함수 요거였죠. 요거 하고 요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FND가 전원 쪽은 DDR-G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개가 DDR-B와 D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세 개도 방향도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FND까지도 동작을 하겠네요. 에러가 있습니다. 4개 에러 있습니다. 자, 딜레이 미리세크, 여기서는 딜레이 미리세크가 사용이 됐으니까 우리가 헤더에 딜레이 미리세크를 안 넣네요. 다운로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할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신 것처럼 1초에 한 번씩 세그먼트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LCD 쪽에서 시계를 구동시키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